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후 하락을 보니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계곡물에 담그고 피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만한 돌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시장이 괜찮았는데 오후 2시 이후에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홍콩과 중국 때문인가요? 일단은 홍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콩. 네. 지난번에도 급락할 때 홍콩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락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홍콩의 지금 급락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네. 우리 시장이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하락이 더 커지고 있는데 홍콩 쪽 문제다. 뉴스는 근데 하나도 없다.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또 올랐어요. 중국이 급락을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제 사교육 금지 그 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 예, 그래서 미국은 크게 상관없다. 미국이 시작할 때 살짝 빠져서 시작을 했다가 회복을 했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뉴스는 보험중개사 2위, 세계 2위, 3위 회사가 있는데 그거 합병하는 거를 무산시켰어요. 네, 법무부에서. 그래서 그거는 악재인 거죠. 네, 악재이긴 한데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독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실적이 11억 4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그 탄소 배출권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 예, 전망치를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좋았는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배터리 지금 현재 그때 배터리 데이 때 공개 얘기를 했던 그 배터리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트럭을 하나 내놓을 건데 세미라고 하는 트럭을 내놓을 건데 그것도 지금 제때 못 내놓고 내년으로 미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루시드 에어라는 그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지금 리비안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리비안이 어제 보니까 유치한 금액이 105억 달러를 유치를 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큰 금액을 유치를 했고 루시드 에어라고 하는 차가 나올 건데 그 루시드라는 회사가 어제 상장을 했어요. 네. 스펙이랑 합병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어제 10% 넘게 올랐는데 그런 거는 또 좋은 뉴스죠. 네, 좋은 뉴스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뉴욕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몇 개 주에서 공무원들을 백신을 접종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 지금 백신 안 맞으려고 하니까 강제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하여튼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뉴스는 좀 의무화하는 그런 거는 좀 좋은 뉴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외여행하는 거는 지금 계속 제한을 유지하겠다. 백악관에서 검토 회의를 했는데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어제 그 영국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존에서는 그거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가 오르다가 이게 다시 살짝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거기까지가 어제 뉴스였는데 일단 아침에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2%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나스닥 선물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계속 이렇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중국이 급락했지만 만일에 그게 사교육 때문이라면 우리랑 크게 상관없으니까 미국도 오르고 하니까 우리도 아침에 올라가지고 이제 상승이 계속 유지를 됐고 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을 한 9천억 조금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수가 거의 8천억 정도 넘었었죠. 네.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시 직전에 2시 전에 상승이 조금 더 커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외국인 매수가 조금 증가를 하면서 하다가 2시에 그 중국 시장 오후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본토 중국 상해 본토 시장도 크게 이렇게 툭툭 떨어졌고 홍콩 쪽은 뭐 지금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홍콩 시장이 작년 코로나 때 급락했던 그 지수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다른 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금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 마칠 때, 홍콩이 3.5% 정도 급락을 했었어요. 그때는 달러나 우리나라 환율이 1150원, 51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미국채 금리도 1.278, 우리나라 금리는 1.863 정도. 네. 거의 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시장 끝마치고 나서 4% 넘게 급락을 하니까 지금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졌고 우리나라 이 환율도 1155원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위험 자산에 대한 그 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다. 네. 안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홍콩 시장을 제외하고는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시장은 없어 보입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 괜찮죠? 네. 안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ELS. 네.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낙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낙인 지수 있는데 거기 근접하게 되면 선물 매도가 나가거든요.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나가는데,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홍콩 시장이 저렇게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를 뭐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답은 아닙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는 아직도 홍콩은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올해 홍콩 시장을 통해서 상장한 자금 조달한 그 규모가 한 38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크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오늘 국내 언론사에서 블룸버그의 뉴스를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홍콩에 관련된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은 중국이 채권을 지금 홍콩을 통해서 최근에 발행을 몇 번을 했어요. 자금 조달 창구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물론 주식 시장이 빠지는 건데 지금 홍콩 시장의 채권 금리를 보니까 오늘 다 빠지고 있어요. 네. 많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렇게 금융시장이 큰 요동을 치게 되면 창구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왜 저렇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빠지느냐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의 규제나 아니면 중국의 코로나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왜 홍콩 시장이 급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징둥닷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주식들이. 네. 많이 빠진 거는 지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고, 조금 덜 빠진 게 한 30%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뭐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800조 이상의 시총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사업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하라는 거죠. 네. 뭐 위험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중국 정부의 의도를 알 수가 없고, 예. 그게 지금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 미국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공개를 하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라. 뭐 이런 건데요. 홍콩 시장의 급락이
그것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한 뉴스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되면 저 뉴스가 사라지고 나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급락을 하는 거고 이틀 동안 거의 선진국 시장인 건데 그게 8%에서 9%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돈맥 경화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매일매일 이게 채권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고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초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게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흐름이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텐진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험악하죠. 네, 중국이 엄청나게 강한 비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거를 대놓고 그것 때문에 홍콩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이 이게 빠지게 만들고 있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그거랑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내놓은 어떤 규제 때문에 홍콩이 빠진다. 약간의 연관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빠졌던 게 이상했지만 이번에도 빠진 게 지난번 빠진 거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우리나라의 그 2분기 GDP가 나왔어요. 0.7% 상승이 나왔는데 연율로 따지면 5.9%. 네. 전망치를 0.7% 예상했는데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안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중국의 6월 산업이익 같은 경우는 66.9%가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84% 정도였는데 이제 66%. 왜냐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경제가 이렇게 천천히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 대비 성장률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10시 반에 나왔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조금 전에 한 3시 거의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성장률을 8.55% 이렇게 1%씩 낮췄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서비스 쪽이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고용 쪽에서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홍콩이 빠지는 건 또 아니죠. 네. 이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안 괜찮습니다. 이게 안 괜찮은 거고 그리고 지금 연준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면. 네. 네, 말씀처럼 시장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저희는 어느 쪽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 궁금하네요. 네, 대비가 제일 중요한데, 대비, 이런 건 참 대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그 반도체 쪽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진출한다고 하고 나서 퀄컴하고 아마존의 칩 그쪽을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퀄컴 칩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애플이 칩을 1억 개를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9,500만 개였는데 500만 개 늘어났다. 이런 거는 이제 하반기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MCU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산이 크게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의 어떤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지금 인프라 합의안에 대해서 지연 또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로이터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롬니라고 하는 공화당 대표는 아니죠.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래도 합의는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홍콩 쪽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지금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인데다가 계속 조정을 받는다, 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그림이 나오면 공포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펀드나 이런 쪽에 운용하는 기관들은 사실 바로 손절을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은 뭐 대응이 항상 늦으니까 뭐 원래 그렇다고 보고, 개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응을 조금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대응이라고 해봤자 뭐 현금화를 조금 하는 건데, 현금화를 사실 오늘 그 오후에 이 홍콩하고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예, 조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또 상승을 꺾어버릴 정도의 강한 어떤 그런 거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쭉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AB 자산운용이라고 해서, 예, 그쪽은 하반기에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자산 투자의 비중을 50%를 미국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쪽은 제가 볼 때 홍콩이 빠지든지 말든지 중국이 빠지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는 뭐 굳이 뭐 팔고 뭐 이렇게 교체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하면 좀 그 위험에는 대비를 하는 게 좋다. 예. 지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량이 10억 주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휴가 기간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인데, 미국의 일부 운용사는 그 직원들한테 아예 그냥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예 그냥 휴가를 가라고, 예, 거래도 하지 말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거래도 부진할 거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피해서, 예,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가 몇 개가 있었어요. 하이닉스하고 현대제철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3,400% 정도 되는데 엄청난 창사 이래, 예, 창사 이래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고, 삼성 SDI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 몇 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못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안타깝지만, 네, 일단은 조금 시장을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네. 조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